안녕하십니까. 영양제 전문 상담 약사 김지현 약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꼭 야기하기가 아니라 약간의 쓴소리를 할 겸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쓴소리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도움이 되고 살이 되기 위해서 제가 해주는 조언이죠. 자, 어떤 경우를 말씀드리냐면 영양제를 먹었을 때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들어가 있고 정확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올바르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영양제를 중단하는 경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X입니다. 유튜브를 보면 여러 방송국에 있는 각각에 있는 그 전문가분들께서 설왕설래 하시죠. 뭐 영양제 먹지 마라, 이걸 먹으면 문제가 된다, 아니다, 뭐하다 싸우고 있는데,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한테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군가가 저한테 질문한 적도 있고 오프라인에서 한 적도 있고 온라인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너의 말도 맞고 너의 말도 맞다, 무슨 황희정승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두 개의 말이 맞는데 또 반대로 하면 두 개의 말도 틀립니다. 왜 그러냐면 개별성 때문에 그럽니다. 왜냐면 비타민C만 같은 경우에도 어떤 사람은 먹으면 효과를 보죠, 근데 어떤 사람은 효과를 못 보죠. 무슨 말이냐면 내 상황에 정확하게 맞게 먹으면은 그건 분명 플러스가 되지만, 내 상황과 맞지 않는 경우에 먹게 되면 그건 뭐가 되죠? 부작용이 되거나 말 그대로 마이너스가 됩니다. 근데 그거를 관찰하는 사람이 내가 플러스가 되는 상황을 보고 말할 때는 아야 이건 도움이 돼, 근데 마이너스가 되는 걸 본 의사나 그걸 발견한 생물학자들은 이거는 사람한테 좋지 않아, 이런 식의 주장을 자꾸 펼치게 되는 겁니다. 그 두 개의 관점은 각각을 미분하듯이 아유 접근성 있게 봤을 때는 그 조그만 관계에서는 분명히 옳지만, 거시적 관점에서는 크게 봤을 때는 둘 다 뭐하죠? 틀리게 되기도 합니다. 자, 이 상황을 왜 말씀드리냐면, 영양제를 먹었을 때 끊어야 된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 블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또는 이제 저랑 오랫동안 이렇게 관계가 된 수년간 된 단골분들은 눈치를 채시는데, 항상 제가 말하는 게, 고수는요 영양제를 썼을 때는, 물질을 썼을 때 방향을 잘 보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넣었다 뺐다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비타민이 맞다 하더라도 맞지 않은 상황이 왔을 때 그걸 빼주는 겁니다. 그 역할을 잘하는 게 바로 전문가고,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 상담 약사가 따로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제가 이 전제로 말씀드렸을 때 맞다고 가정하고, 제가 그건 확실히 말씀드리고 개런티가 되는 환자들의 소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 중간에 갑자기 저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끊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해결이 전보다 더디게 되고 더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책에 써있지 않고 10년간 상담을 하면서 실제로 굵직굵직한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지금도 말하고 선후배 약사들한테 말을 하지만, 제가 이때까지 배웠던 건 모두 다 책도 있고 스승도 있고 선배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저는 1번으로 뽑는 게 제 환자들한테 배웠습니다. 왜? 그 환자들이 주는 피드백을 통해서 왜 이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많은 고찰을 했고, 현재도 엄청나게 고찰을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죠. 자, 사례를 보면 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왔냐면, 몇 주 전의 사정인데 저한테 관리를 잘 받고 있었어요. 구내염 같은 것도 안 나고 대학병원에서도 치료가 안 됐던 걸 저한테 아주 호전 반응을 보면 좋게 있었는데, 제가 그분한테 상담하면서 경고를 많이 했어요. 본인은 활화산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거다, 계속 돌아오기 때문에 관리를 꼭 해줘야 된다, 안 그렇게 되면 본인이 겪는 불편이 굉장히 커질 거다, 그리고 식습관이라든지 주의사항을 굉장히 정말로 잔소리 하듯이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순간 연락이 없는 거예요. 한 3개월이 지나니까 갑자기 연락이 와서 다시 재발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이런 경우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잡아놓고 갔을 때는 효과가 말 그대로 어느 순간 어느 레벨까지 잡아놓기 때문에 바로 떨어지거나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가지고 돌아가지 않는데, 이렇게 중간에 확 놓아버리면 잘 가다가 빠꾸해버립니다. 바로 뒤로 쭉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그때 영양제를 쓰면 꼭 이런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전에 먹었던 효과가 좋았던 걸 주세요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다시 먹어도 효과가 예전만큼 안 나타난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다시 연락이 왔을 때 제가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본인만 계속 손해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아주 정말 신신당부하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경험이 굵직굵직한 게 또 말씀드리면 한 7년 전쯤에 A와 B라는 사람이 왔고, 물론 둘은 모르는 관계고 호소했던 증상이 비슷했고 같은 유형의 사람이라 제가 같은 영양제를 줬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한테도 뭐라 했냐면 2달을 꼭 연속으로 드시라고 말을 했습니다. A라는 분은 한 달, 2달 연속으로 드셨고요. B라는 분은 한 달을 먹고 효과가 나타났다고 저한테 연락 없이 그냥 그대로 이 2달을 연속으로 드시지 않았고 그냥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A라는 분은 정확하게 1년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약사님이 그렇게 2달을 먹고 제가 그동안 찾아오지 않은 이유는 효과가 좋아서 연락을 드릴 이유가 없었어요. 이렇게 찾아왔고요. B라는 사람은 한 달을 먹고 분명히 저한테 중간에 효과가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연락이 없었죠. 그리고 정확히 한 3, 4개월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참고로 B라는 경우에는 제가 왜 기억이 또 나냐면 제가 가는 단골 매장의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직원분이 제가 약사라는 걸 알고 제가 그 공간에서 자주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의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케이스입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몇 달 뒤에 와가지고 그 초반에 자기 불편했던 증상이 다시 나타난다고 초반에 먹었던 그 한 달짜리 영양제를 다시 달라고, 그대로 달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먹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라 하냐면 효과가 예전만큼 안 나타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시간은 계속 뭐 한다 했죠? 제 영상에도 보시면 계속 흘러갑니다. 몸이 안 좋아진 상황에서는요, 이게 단순히 이렇게 시간 때문에 떨어진 노화 속도가 몇 개월 와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몸이 가속도 붙듯이 이미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쭉 떨어지는 겁니다. 이걸 막고 다시 재건시켜서 올려주는 게 이런 영양요법을 하는 건데 이 과정을 무너뜨렸죠. 다시 쭉 가버리는 겁니다. 스스로가 이겨낼 힘을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그래요. 항상성의 정확한 정의는 사실은 내 몸 상태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한 성질이라는데, 좋은 의미에서는 내가 좋은 단계에서 계속 좋은 상태 유지하겠지만 나쁜 단계에선 나쁜 상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이 변화를 어떻게든 깨트려 버려야지, 물론 좋은 쪽으로 올려야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저랑 상담하신 분들한테 100점 만점에 80점 커트라인이다, 합격 커트라인이라면 그 80점을 넘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비유를 해드리는데 이게 항상성 때문에 그럽니다. 80점의 커트라인을 넘어가게 되면은 말 그대로 내 몸이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죠. 이 점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저랑 상담할 때도 항상 강조하는 점입니다. 이 포인트가 넘어가는 시점은 개개마다 정말 천차만별이라 어떤 분은 몇 개월 만에 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1, 2년이 돼야지 되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중요한 건 80점의 커트라인은 무조건 맞습니다. 79점 맞아도 우리는 불합격이죠. 빵점을 맞다. 근데 80점이나 100점 만점이나 합격은 똑같이 합격이죠. 이 개념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기억나는 아주 유명한 저한테 잊지 못할 사건 중에 하나는 그 당시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여자애가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온 게 아니고 아이가, 그 여자아이가 엄마 손을 잡고 약국을 왔습니다. 이것도 되게 특이했어요. 왜? 보통은 부모가 자식 문제를 걱정해가지고 약국이나 병을 가자 하는데 아이가 엄마 너무 힘드니까 약국을 가자 하고 엄마 손을 끌고 온 케이스입니다. 근데 그 아이 이름이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탤런트 이름하고 똑같아서 제가 잊지도 못하고 그 뒤에 있었던 지금 말할 일화 때문에도 잊지 못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김태희였습니다. 태희였기 때문에 그 이름이 각인이 돼가지고 제가 그 배우를 볼 때마다 그 아이가 자꾸 떠오르는데 이 아이의 문제는 아주 만성 두통이었어요. 그 두통인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그 아이를 상담을 하고 영양제를 한 달을 먹고 그 아이 두통이 정말 8, 90% 쭉 줄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엄마한테도 그랬어요. 이 태희한테 이 영양제를 먹는데 이 레벨이 가격이 한 2, 30만 원 정도 하는 게 있고 밑에 단계가 10만 원 정도 하는데 이 아이는 연속으로 꼭 2달 이상은 그 30만 원 정도 하는 2, 30만 원짜리 꼭 먹이시라. 돈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아이야 이 상황에서는
이 레벨이 저 밑에 단계로 바로 가버리면 약효가 훅 떨어진다. 그 이야기를 꼭 했습니다. 근데 아이 엄마 입장에서도 그 돈이 10만 원, 20만 원 적은 돈은 아니니까 많이 고민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간곡하게 말하면서 2달 연속으로 이게 만약에 드시기가 힘들면 절반만 하더라도 뭐 격일로 먹든지 그 레벨을 유지하게끔 해서 먹어라. 드시는 게 제일 낫다. 이렇게 정말 당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분이 오케이 하셨고 그렇게 2달을 태희한테 먹였습니다. 근데 정말 1년 뒤에 그 어머니가 우연히 약국에 들리셨습니다. 근처 병원에 왔다가 우연히 지나가는 길에 들렸다고 하시면서 제가 그 어머니 얼굴을 보죠. 태희는 어떻게 됐냐? 그렇게 말하니 그 어머니께서 우리 태희 안 그래도 그렇게 2달을 먹고 두통이 다 사라졌고 혈색도 너무 좋아졌고 친구들도 동성 여자 친구들도 말하는데 너무너무 얼굴이 좋아졌고 쾌활하게 바뀌었고 학교 갔을 때도 아프단 말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지금 중학생이 됐어요. 요렇게 말했던 사례가 이게 바로 8년 전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연속으로 먹어야 될 때 이 포인트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아까 같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뿐더러 A와 B의 사례처럼 아주 말 그대로 돈을 썼는데 효과가 뚝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최근에 있던 말처럼 제가 잔소리를 괜히 하는 게 아닌데 이런 사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끊을 때 끊더라도 포인트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했던 영양제를 잘 쓰는 고수들은 넣었다 뺐다 할 타이밍을 잘 안다고 했는데 그 타이밍이 당연히 이때는 당연히 넣어줘야 될 타이밍인데 이거는 본인들이 인위적으로 끊었기 때문에 문제가 터진 경우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저한테 1년 넘게 이렇게 항상 또는 수년간 이렇게 단골로 지내시면서 관리를 받으신 분들은 제가 아예 말을 합니다. 1년 동안 저한테 몸을 맡기신 분들 매년 꼭 몇 분씩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항상 제가 이럴 때 이거 넣었습니다. 이거 뺍니다. 본인 상태 점검하면서 이렇게 따다닥 조절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몸 반응이 다르고 경과도 항상 좋습니다. 제가 거의 말씀드렸지만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는 편에 굉장히 높은 확률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런 점들을 말 그대로 조절을 잘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튼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제가 어떤 느낌이 들면 두 가지 감정이 드는데 솔직히 굉장히 안타깝다. 안타까운 이유는 말 그대로 어느 정도 돈을 쓰든 시간을 써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다시 후퇴하게 돼버리니까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그때 상황에 똑같은 돈을 쓰더라도 효과가 떨어지는 거. 이게 첫 번째 안타까움이고 두 번째는 솔직히 말하면 화도 납니다. 왜? 따라오라는 대로 제대로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항상 느껴지는 상황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예전에 어떤 누군가를 만났는데 효과를 잘 보고 있다가 이런 경험 느끼시면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씩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돈 때문에 그러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통의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요 꼭 말씀드리지만 돈 때문에 쫓아가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형편이 어째서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그 사실을 이렇게 신뢰가 쌓인 상담을 하시는 분들한테 꼭 이야기를 먼저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범위에서 효과를 봤는데 지금 요것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나요? 물어보시면 그분들이 대답을 해줄 겁니다. 뭐 격일로 먹든 밑에 단계로 가든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할 테니까. 근데 인위적으로 이렇게 끊어버리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문을 뭔가 두드려야지 뭔가가 얻을 게 있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길 바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뭔가 감나무에 예전에는 뭐 기구가 있어서 그걸 이용하던 그게 없어. 그러면 뭐 흔들어서라도 아니면 본인이 몸을 타서라도 뭔가 해야지 뭔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두드리는 행위를 꼭 하셔야 되니까 무조건 일방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상담하시는 분하고 소통을 하시길 꼭 바랍니다. 제가 이 내용은 저한테 상담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특히 블로그를 제가 메인으로 하기 때문에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늘었는데 대부분 10명 중에 9분 이상은 전부 다 이렇게 다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실제 경과도 다 좋으시고요. 근데 이런 분들 한두 분씩 생기면은 너무 아까 말한 두 가지 감정이 같이 들기 때문에 제가 괜히 이런 말 하는 거 아니라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단순히 쓴소리 하려고 찍은 게 아니니 좋은 의미의 어떤 의미인지 받아들이시고, 여하튼 이 영상을 보신 분들 항상 좋은 결과랑 항상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